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재정 상태는 괜찮은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인천에 찾아서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무식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GDP 총생산이 2,6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이면 국가 부채 비율이 50%가 안 되는 겁니다. 40% 선이죠.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110% 선입니다.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만 줘서 국가 부채 대신 가계 부채만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말이 그런데 맞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네, IMF가 올해 말 기준으로 추산한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5%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들보다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주요 통화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IMF는 자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은 11개의 비기축 통화국을 따로 묶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 평균치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가 국제 무역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기축 통화가 아니거든요.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원화로 발행하는 정부 채권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주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 후보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와 증가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2019년 말 이후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는 5%대로 미국보다 2.6배, G20 평균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일본은 오히려 국가 부채 비율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대로면 2060년엔 나라 빚이 5,400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는데요.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황이 더 나쁜 겁니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 한 명이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2,400만 원인데 2050년이 되면 8,600만 원대로 늘어납니다. 조세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는 위축되고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등 경제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공약들을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 농촌 기본소득 도입 등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공약을 여러 개 내놓았고요. 실제 실현되면 100조 원 이상이 들 거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많다면 김문수 후보는 감세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각종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건데요. 두 후보 모두 비는 나라 재정에 대해선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전혀 없어요. 세스펑크가 몇 년 동안 났었고 그게 국가 채무로 쌓이는 거거든요. 빚을 더 내려면 나중에 어떻게 갚겠다, 이런 방안까지 같이 내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